이 치열한 한국 라면 시장에서 열광적으로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 라면들이, 또 트렌드에 맞춰서 내놓는 독특한 라면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묵묵하게 꾸준히 팔려나가는 라면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할 이 기업은 자취생들 여럿 구원했다는 레토르트 상품의 대가기도 하지만은 라면 역시 무시 못합니다. 진라면, 참깨라면, 진짬뽕 같은 강력한 팬덤 있는 라면과 순두부 라면 레시피로 역주행 제대로 한 열라면까지. 사실 삼양이나 농심처럼 1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전 이 기업을 조용한 강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돈슐랭 농심 삼양편에 달린 댓글들, 라면은 오뚜기지, 지금은 오뚜기 대 농심 아닌가? 오뚜기가 더 궁금한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34년째 라면 유망주 오뚜기입니다. 삼양과 농심이 싸우던 때를 1라운드라고 본다면 81년 공정위의 등장으로 라면 가격이 자유화되면서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 열린 사건은 1라운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걸 노리고 팔도, 청보식품, 빙그레가 라면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거든요. 팔도와 빙그레는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청보식품은 좀 낯설 겁니다. 이 청보식품이 나중에 오뚜기에게 팔리는데 사실 오뚜기가 뭔 생각으로 이 회사를 샀을까 싶을 정도로 뭐 하나 잘난 게 없었어요. 이 청보식품은 원래 풍암방직이라는 섬유 회사의 계열사였어요. 제일모직의 경쟁사로 유명했고요. 그런데 이 풍암방직이 70년대에 부도를 맞으면서 아주 너덜너덜해집니다. 사업 자체는 망했는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그나마 대박이 나서 살아남은 곳이었죠. 풍암방직이 이 돈을 가지고 라면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청보식품의 시작이었습니다. 라면 시장이 자유화되니까 돈이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렇게 85년 1월 첫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티저 영상도 하나 냈는데요. 지금 보면 좀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나오자마자 마케팅,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프로야구팀인 산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하면서 크게 화제도 됐고요. 덕분에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5%를 가져갔어요. 때문에 삼양식품이 청보를 엄청나게 견제했습니다. 우선 청보가 삼양식품의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했거든요. 게다가 삼양식품이 갈수록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이 두 기업의 싸움에서 승자는 삼양이긴 했는데요. 이게 좀 허무한 결과로 나오긴 했습니다. 삼양식품이 대단한 전략을 써서 이긴 게 아니라 청보식품의 라면이 맛이 없었기 때문이죠. 국물이 싱겁다, 면이 덜 익은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 기업은 식품업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왜 백종원 대표님이 늘 하는 얘기, 외식업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라, 기본기를 갖춰라, 뼈에 새길 말들이죠. 아무튼 야구팀에다 돈은 70억씩 쏟아붓는데 운영은 잘 안 되지. 광고, 홍보에 돈은 엄청 또 쏟아붓지. 브랜딩도 농심이나 삼양에 비해서는 좀 별로였죠. 왜 기업에선 제품 이름 하나 짓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보식품은 뭔가 좀 난해했어요. 아줌마 라면, 세열라면, 영라면, 모모라면, 747 라면까지. 결국 매년 몇십억씩 적자를 내다가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 구렁텅이에 빠진 청보식품을 건져 올렸던 게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옛날부터 잘 나가던 기업이었죠. 69년에 카레를 시작으로 케첩, 후추, 식초, 마요네즈 같은 조미료도 잘 만들었지만은 3분 카레 같은 레토르트도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뭘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지금도 700여 종류의 분야에서 2000여 종류의 상품을 팔고 있죠. 식초나 후추 같은 상품을 개별적으로 보면 되게 작은 사업이잖아요. 대기업이 뛰어들기 어려운 이 작은 시장들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게 바로 오뚜기의 경영 전략이었거든요. 그럼 오뚜기는 무슨 생각으로 이 청보식품을 사들였을까요? 삼양이나 농심이 이미 크게 한 자리씩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라면 사업은 전망이 좋았던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오뚜기는 조미료와 레토르트 식품 판매를 잘 해오던 곳이기도 했고 판매 조직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라면만 잘 나와준다면 판매에는 문제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팔렸을까요? 88년 3월 오뚜기의 첫 라면인 진라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어요. 이미 신라면이 라면계를 싹 평정했었고 오리지널이라는 딱지가 붙은 삼양라면도 있었죠. 진라면은 그에 비하면 딱히 특색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뚜기가 본격적으로 이를 갈기 시작한 거는 바로 90년대. 그러니까 청보를 인수하고 재정비까지 갖춘 후죠. 90년대 라면 시장 점유율의 3, 4, 5위는 빙그레, 팔도, 오뚜기가 조금씩 나눠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 빙그레가 라면 사업에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매출이 기대보다 잘 안 나와졌거든요. 90년대 점유율 9.5%였던 빙그레가 점유율 4%로 떨어집니다. 자, 빙그레 제쳤죠.
그 다음 돈슐랭 팔도 비빔면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팔도 라면은 프레시 매니저들을 통해서 팔렸는데 소매 유통 강화를 위해서 대면 영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오뚜기가 굉장히 운 좋기도 했네요. 오뚜기가 이때부터 본인들의 장기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오뚜기가 뭘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참깨와 참기름도 팔았었는데 이 참깨를 라면 반죽에 한번 넣어본 거죠. 그리고 참기름 유성스프를 넣고 여기에 계란 블럭까지 넣은 당시로서는 꽤나 참신했던 참깨 라면을 출시합니다. 또 매운 라면을 원하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열라면을 출시했어요. 이 두 라면이 대박까지는 아니었어도 중박 정도는 쳐졌습니다. 이렇게 오뚜기가 90년대 중반부터 야금야금 점유율 10%를 가져가더니 2001년에는 삼양과 동률 11.4%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드디어 농심과 삼양의 뒤를 잇는 3위 업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2, 3위전이 무색할 만큼 농심의 지배력, 이건 도대체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농심 혼자서 라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신라면 단독으로만 보더라도 30%를 넘게 차지했거든요. 삼양과 오뚜기의 라면 전체를 합쳐봤자 신라면보다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농심의 왕좌에 균열이 벌어집니다. 2000년대 중반에 찾아왔던 MSG 논란, 이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바로 라면입니다. 삼양, 농심 할 거 없이 모두 라면에서 MSG를 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기업들이 MSG를 빼놓고도 이걸 홍보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뺐다고 자랑했다가는 그럼 여태까지는 뭘 판 거냐 이러면서 역풍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 일이긴 하지만은 FDA와 WHO가 MSG는 인체에 무해하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고객들이 싫어하니까 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농심도 스프에서 MSG를 급하게 뺍니다. 그리고 그 감칠맛의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 맛도 변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농심 고객센터로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MSG를 잘 쓰던 농심이 치트키를 잃어버린 셈이 됐죠. 농심뿐만 아니라 삼양도 마찬가지였고요. 제로베이스, 모든 라면 기업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농심의 점유율도 점점 떨어졌고요. 이 MSG 사건이 한국 라면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계기가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시 출발선에 서서 신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대박이 난 게 바로 팔도의 꼬꼬면, 출시 당시 신라면 다음으로 많이 팔린 라면이었죠. 덕분에 삼양의 나가사키 짬뽕까지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역주행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불닭볶음면이 나오면서 대박이 났고요. 전에 없던 새로운 라면들이 바로 이 시기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에 반해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어요. 2010년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함영준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함영준 회장이 정식 취임한 이후부터는 오뚜기도 라면 사업에 내실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기를 모으는 거죠. 또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운이 따라줍니다. 2012년 참깨라면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해장라면으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게 매콤한 맛도 있지만 참깨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속을 달래준 거죠. 오뚜기가 이 흐름을 보고 20대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했어요. 이렇게 참깨라면의 판매를 늘려나가더니 2013년에는 진라면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합니다. 사실 진라면의 리뉴얼은 이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2013년의 리뉴얼 버전은 꽤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매운맛 위주의 라면 시장에서 진라면은 꽤 순한 편이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매워졌고 건더기 스프도 달라졌어요. 아무튼 이 리뉴얼에 맞춰서 당시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던 류현진 선수를 광고 모델로 딱 선정합니다. 이렇게 진라면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거죠. 또 오뚜기 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별명, 각두기. 라면 가격에 손을 안 대서 생긴 별명인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줬었어요. 당시만 해도 라면 가격이 밥 먹듯이 오를 때였는데 진라면은 2008년 이후 가격에 손을 안 댔었거든요. 올해부터는 꽤 올라서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스타 마케팅에 맛도 좋아졌고 가격도 저렴했던 이 진라면의 성과는 당연히 좋았어요. 물론 가격을 수년 동안 동결했으니까 그만큼 이익은 낮아졌겠죠. 이게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건 오뚜기의 빅픽처였습니다. 싸게 많이 팔아서 농심을 추격하는 전략을 짠 거죠. 돈은 뭐 진라면이 아닌 다른 데서 벌면 되잖아요. 그럼 오뚜기는 어디서 이익을 냈을까요? 2015년 농심이 짜왕을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중화라면 시장을 엽니다. 오뚜기는 이어서 진짜장을 내놨어요. 이 두 라면이 분나했더니 프리미엄 중화라면 시장의 승자는 엉뚱하게도 오뚜기의 후속작이 가져갑니다. 바로 진짬뽕.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어요. 2016년 라면 매출 순위 3위까지 올랐고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어떤 라면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확실한 불맛, 그리고 크고 묵직한 건더기 스프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라면의 건더기 스프는 한 2g
2g 정도 되는데요. 이 진짬뽕은 7g이었어요. 3배 넘게 더 넣은 거죠. 게다가 분말 스프가 아닌 액상 스프를 쓰면서 좀 더 복잡한 맛을 냈고요. 이거는 오뚜기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각종 조미료와 소스, 레토르트 제품을 만들면서 쌓아온 영양을 쏟아부은 결과물인 거죠. 그 뒤로 많은 짬뽕 라면들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 진짬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짬뽕이 대박이 나면서 덕분에 진라면의 매출도 함께 올랐고요. 오뚜기가 이때부터 만년 3위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농심과 대등하게 경쟁 중인 거죠. 현재 농심의 점유율은 55%, 오뚜기는 23%입니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신라면과 진라면만 보더라도 매출 차이가 크고요. 70년대, 80년대에 삼양과 농심이 벌였던 라면 전쟁은 농심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기업은 바로 오뚜기죠. 승리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존재감 하나는 제대로 보여줬으니까요. 앞으로 오뚜기는 어떤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농심의 커다란 벽을 넘는 순간이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